네, 대선은 내년 3월이지만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일정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연초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내 경쟁이 뜨거운데 어제 이낙연 대표에 이어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집무실에 있는 수원의 경기도청 연결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당의 입장은 방역에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지급 시기 등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저희가 입장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장하시는 보편 지급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공격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경기도에서 선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몇 표라는 얘기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데 자기가 낸 세금 돌려받게 했다고 해서 그 현금 얼마 때문에 그 표를 바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영업 제한이나 또 영업 금지를 억지로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득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별할 거냐, 이제 보편 지원할 거냐 문제가 남는데, 제 입장은 양자 중에 택일 해야 된다면 지역화폐로 지원해서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효과까지 있는 보편 지원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여러 차례 이제 한다고 하면 보편 지원이나 선별 지원을 섞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개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사님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큰 후광이 있거나 또 조직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많은 지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들에 대한 평가 또는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가는 것이고, 또 제가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제가 전에 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또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걸 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광주를 다녀갔습니다. 지사님도 다음 주 광주에 올 예정이신데 네. 호남 민심 어떻게 잡으실 생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을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또 맡겨진 일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또 다른 역할을 맡겼을 때 더 잘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시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결국은 제가 부여된 일을 잘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 입장에서 호남이 왜 중요합니까? 민주당의 어쨌든 뿌리는 호남이고요. 거기 더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진영, 개혁진영의 중심도 역시 호남입니다. 근데 선거공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이 호남 여러분들이 매우 공리적 판단을 또 이 국지적 판단이 아니라 전국적 판단을 매우 잘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세력들의 방향을 정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이 정하는 대로 대체적으로 결정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분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요, 또 인정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큰 변화나 또는 이 한반도
역사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호남의 판단이나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최근 광주의 민영배 의원이 지사님을 지지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네.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 지지를 밝혔고요. 당내 경쟁이 조기에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거나 한 일도 없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본인들의 정치의 일부로 이제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도정에서 성과를 내는 게 우리 국민들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일이 있으시니까 뭐 저는 제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 지지율이 최근에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정책이 한몫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정부 정책이 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핵심적으로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나 금융 제도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뭐 금융이익을 제한하면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긴 하지만 뭐 정부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뭐 부동산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정책의 완결성이지만 거기 더해서 정책 결정권자 또는 소위 정책 관료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이 이제 실제 수요, 그다음에 적절한 공급과 균형을 맞추면 저는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너무 반갑고요. 지금 광주 전남을 포함한 이 호남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지는 역할도 매우 큽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일부 법률도 개정됐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나 또 책임자 처벌 또는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광주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뭐 코로나19 위기를 포함해서 경제 위기도 과거에 우리가 많은 국난들을 극복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인내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